밖은 추운데 여긴 덥고 이래서 쬐끔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수능을 보니까 뭐 물수능이었다고 하던데 그러니까 뭐 좀 쉬웠었나 봐요. 그래서 수능도 참 애매하긴 하네. 저희 때도 저도 학교를 좀 늦게 들어오긴 했는데 저희 때도 늘 이렇게 같은 학번들 이렇게 보면 제대로 졸업 인원이 들어온 사람들 인원과는 뭐 많이 달랐어요. 저 위에 선배들은 더 심했어. 뭐 한 120명이 정원이면 졸업생은 한 60명. 반은 어디 갔어? 그럼 반은 뭐 딴 학교 갔거나 뭐 이런 경우도 많았고 우리 때도 뭐 그랬어요. 학교 다니다가 에이 내가 이게 뭐 그러니까 늘 어떻게 보면은 나쁜 건 아니야. 그 자기 현 상황에 대해서 좀 뭔가 불만족이 있어야지 좀 더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있으니까 그래서 뭐 딴 학교 가는 걸 떠나서 막 전공도 바꾸기도 해. 경제학과 내가 잘못 왔네 해가지고 그 뭐 동문들 어떻게 뭐 해서 명부해가지고 이렇게 봤더니 뭐 경작과 졸업은 안 하고 딴 데 어떻게 튀어가지고 의대 가서 뭐 의대 교수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경작과 그 뭐 거의 한 3, 4학년까지 다닌 건 아깝잖아. 그래서 그분은 뭐 경작은 포기했나 했더니 의대 교수 하면서 심심해서 이렇게 좀 조금 수업 듣고 해서 졸업은 했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도 있고 뭐 다양하게 되게 많긴 한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제가 봤을 땐 그래도 이제 자기가 어디에 딱 소속해서 이렇게 딱 됐으면 그러니까 뭐 기회가 아직은 또 되게 많아요. 뭐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그렇기 때문에 뭔가 뭐 자꾸 뭐 또 수능을 또 보겠다 뭐 꼭 상담할 때 그런 생각하는 것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또 다른 기회가 많이 있으니까 뭐 그냥 거기서 또 새롭게 시작해서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기도 해요. 자, 우리 어디 볼 거냐면 358페이지 거기 보시면 경제원론도 사실은 이게 제가 혼자서 쫙 하는 것보다는 좀 이렇게 경제원론 책에 읽을 거리 있는 거 한 다음에 조별 과제나 발표도 예전엔 좀 많이 했거든요. 그것도 재밌긴 한데 요즘은 분위기가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고 과 이렇게 모여서 하는 것도 좀 애매하고 개인화가 되는 핵 개인화가 됩니까? 그래가지고 서로 뭐 하기보다는 혼자서 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 것 같고 그렇다고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매 시간 막 과제를 내줘서 그건 되게 쉽겠지. 뭐 그냥 책에서 왜 과제 내서 이렇게 해주면 좋긴 한데 그것도 이제 사실은 뭔가 했는지 안 했는지 이거 뭐 챗GPT를 돌렸는지 그것도 잘 알 수 없으면 애매한 상황이기 때문에 공부를 열심히 했을 거라고 복습을 하고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영상 같은 것도 올려드린 거는 다 보셨겠지? 봤을 거라고 생각하고 하는데 기말고사나 중간고사 나와 있는 성적 보고 제가 평가는 할 수밖에 없긴 해요. 아시겠죠? 첫 번째는 근데 이 원론 시간에 특히 거시경제 시간에 제가 뭔가 이렇게 여러분들을 뭐 단속하거나 이렇게 하진 않지만 조금 거시경제 변수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러니까 만약에 주식 투자 같은 것들은 뭐 막 과하게 할 건 아닌데 뭐 그런 거에 관심 가지려면 좀 조금씩 투자하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어떤 주식에 내가 사는 게 이렇게 실물 경제에도 관심을 조금씩 갖고 계시다 보면 경제 공부하는 것도 더 재밌거든요. 미국이 뭐 환율이 올라가면 어떻게 되지, 이자율이 어떻게 되지 우리가 배우긴 할 거긴 하지만 그리고 거기에 관심이 있으면 경제 원론 요거 말고 거시경제학 이런 것도 듣게 되고요. 그다음 뭐 화폐금융론 이런 데 가면 또 더 깊이 있게 또 많은 내용을 할 수 있으니까 관심만 조금 이렇게 붙이는데 초점을 맞추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뭐 실업률이 뭐 어떻게 측정하고 실업의 유형은 뭐가 있고 필립스 곡선은 도대체 뭐야? AS/AD 곡선 수요 공급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도대체 그게 뭐지? 이게 많이 아는 것까지도 필요 없고 아느냐 모르느냐 조금이라도 들어보기만 해도요 언제든지 좀 더 관심을 가질 수 있으니까 그 정도만 해주시면 저는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우선 필립스 커브에 대해서 우리가 봤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물가 상승률하고요 실업률과의 관계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렇게 썼지. 마이너스 뭐 알파라고 할까? 그럼 실업률에다가 요거 스타를 붙이긴 했는데 자연 실업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요 마이너스 알파가 기울기네. 그래가지고 실업률과 물가 상승률 해서 이렇게 우하향하는 뭐 직선으로 표시할까요? 이게 바로 필립스 커브. 요게 기울기, 요게 수직축의 철편 이렇게 됐었죠.
자, 그런데 거기 보시면 현대적인 필립스 커브다라고 해가지고요. 아니 옛날에는 사람들이 정보도 없고 뭐 없으니까 아니 뭐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거시경제학에서는요 뭔가 기대라는 정보를 반영하지 않았거든. 근데 경제가 발전하면서 사람들이 사실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론은 경제 이론은 약간 뭐 수학적이고 막 이렇게 많이 풀기는 하지만 우리 경제 현상은 사람들의 심리적인 케인즈가 그 얘기했잖아. 뭐 한계 소비 성향, 애니멀 스피릿 뭐 이런 것들이요. 그러니까 그전과는 달리 사람들의 어떤 기대와 심리 이런 것들이 반영이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예, 그 전까지는 기대 이런 거 없었어. 근데 우리가 사실 어떤 선택을 할 때 뭔가 미래에 대한 기대, 예측 그런 걸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기대를 좀 반영하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뒤에 보면은 기대도 여러 가지 기대가 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정태적인 기대다 요거요. 자, 이거는 이제 느낌이 뭐냐면 내일의 주가는 어떻게 될 거야? 그럼 야 이번하고 똑같겠네. 야 내년 수능은 어떻게 나올까? 올해랑 똑같아. 야, 바로 전기랑 똑같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여기까지 왔어. 내가 여기에 서 있는데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얘기를 할 때는요. 지금까지 나의 과거 약간 슬프긴 하겠지. 내가 앞으로 발전하고 이런 거 다 필요 없어. 내가 과거에 어떻게 살아왔는가 그 이력을 보고 어차피 너는 똑같은 경로로 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달라질 수도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요 과거의 정보만 가지고 이렇게 정보만 반영해서 미래를 예측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요거는 사실 과거에 새로운 상황에 또 변할 수 있는데 그거를 반영하지 못하니까 한계가 있어요. 그 다음 우리가 그래서 조금 더 뭔가 발전시킨 기대를 적응적 기대라고 얘기합니다. 적응적 기대는 야 우리가 과거랑 똑같이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여기서 한번 과거랑 이렇게 왔는데 어떻게 될지를 내가 예상을 했어요. 이렇게 예측을 했어. 예측을 했는데 예측과 실제가 틀리는 경우가 발생하잖아. 그럼 약간 우리가 이제 그 차이만큼을 오차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거를 좀 조정합니다. 내가 봤을 때 이렇게 가면은 맞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틀렸네. 그러면 틀렸다라고 하면 틀린 부분을 반성을 하고 반성하여 다음 예측할 때 여기서 이제 다음 예측을 하는 거야. 그때 다음 끼라고 할까? 그냥 다음 예측 시 요 반성한 만큼 틀린 부분만큼을 좀 수정 반영합니다. 이렇게요. 근데 이거의 이제 단점은 뭐냐면 이제 과거에 내가 틀렸으면 여기 쭉 이렇게 될 거라고 했는데 중간에 틀렸습니다. 그럼 약간 요걸 보고 사실 살짝 수정은 하는데 이게 뭔가 지금 상황이 발전하는 이런 것까지는 반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수능 내가 이번엔 불수능이 될 거야 했는데 틀렸어. 그러면 내년에는 내가 틀린 거 정도만큼을 약간 가늠자를 조정하긴 하지만 뭐 그 이상도 없어요. 아니 그럼 도대체 또 다른 게 뭐가 있는데 우리 합리적 기대라는 게 있는데 합리적 기대는요. 내가 이렇게 가다가 틀렸잖아. 틀렸는데 이렇게 예상하려고 하는데 과거 정보만 쓰는 게 아니라 요거를 예상하려고 합니다. 그럼 이용 가능한 한 요 최신 정보까지 all available이라고 합니다. 이용 가능한 모든 정보를 다 모든 수단을 다 활용하는 거야. 정보를 활용해서 이번에 물수능이 됐으니까 갑자기 내년에도 어떻게 해서 좀 어느 정도 될 거다라고 예측했는데 시험이 1년에 한 번씩 보잖아. 근데 내년 여름쯤 됐더니 왠지 평가원이 뭐 이렇게 하겠다라는 정부 정책을 반영하면 여기선 그런 게 반영되지 않는데 여기서는 반영이 된다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일 쉬운 설명은 뭐가 있나 하면은 우리 내비게이션 생각하시면 돼. 옛날에는요.
서울에서 부산 갈 때 보면 그냥 갈 수 없지. 가다가 남쪽으로 가면 어딘가 부산 나오겠지. 잘못 나올 수 있어. 광주나 목포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지도를 보고 가야 된다고. 요건 지도예요. 지도. 그러니까 지도 보고 가면 당연히 이것도 한 5년 전 지도면 새로운 길이 막 생긴 거 제대로 반영되지 않겠죠. 아니면 이게 작년에 만든 지도라 해도 올해 새롭게 만들어진 거 이거 앞에 있어야 돼. 종이 지도야. 종이 지도. 종이 책 지도. 여러분 부모님께 여쭤보면 뭐 이런 거 가지고 운전했을 시기가 있을 거야. 자, 근데 요거는 내비게이션이야. 내비게이션인데 이게 작년에 업데이트한 내비게이션이야. 이해 가세요? 그러니까 올해 새롭게 뭐 도로가 생기거나 공사 중이거나 이런 거 반영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합리적 기대는 어떤 내비게이션이냐라고 하면 우리 요즘 보면 카카오나 이런 거 등등 보면 실시간 내비게이션 있잖아. 요거요. 예, 요게 바로 합리적 기대야. 그러니까 실시간의 도로 교통 상황을 반영해 가지고 차가 어디가 막힙니다. 뭐 강변북로가 어디가 막히고 등등등 종로에 갑자기 집회를 하는 바람에 뭐 이런 정보까지 다 반영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합리적 기대를 하더라도 여기 나와 있는 이용 가능한 한 모든 정보를 다 활용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래도 틀릴 수는 있어요. 틀릴 수는 있다. 예측 오차는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내비게이션에서 이쪽으로 가면 종로에 뭐 반포대교를 건너가면 좋습니다 했는데 반포대교에 지금 내 앞에 200m 앞에서 차 사고가 났어. 그럼 막히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는 알 수가 없지. 그런 것까지 아는 거는 뭐 거의 뭐 완전 예견이라 해서 신과 같은 정도의 기대를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용 가능한 모든 정보를 사용하더라도 인간이 미래까지 내다보는 건 아니기 때문에 틀릴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다른 기대 방식보다는 가장 최첨단이야. 그래서 평균적으로는 정확하게 예측이 가능하다. 그나마 제일 좋은 거다.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앞에서 얘기했던 케인즈 뭐 그 옛날에 대공황 1900 뭐 한 뭐 20, 30년대 이럴 때는 사람들 기대 이런 것도 없지. 왜 없냐면 아유 애시당초 정보가 없어요. 인플레이션이 뭐예요? 뭐 지금 GDP가 이런 것도 없던 시대이기 때문에 그때는 이렇게 정태적 기대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시경제 처음 시작에 얘기하는 케인즈의 상황 당시 케인즈의 모형 이럴 때는 정태적 기대 이렇게. 그래서 케인즈가 봤을 때는요. 특히 기업하고 근로자를 보면은 근로자는요. 정보가 없던 시대야. 근로자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정부가 돈을 막 찍어내 가지고요. 화폐 가치가 막 떨어져도 몰라. 나 월급 300 받았으니까 똑같이 물가 올라간 거 이런 것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근로자는 정태적 기대 속에서 몰라라는 얘기를 뭐라고 하냐면 화폐 환상에 빠졌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일루전에 빠졌다 이렇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물가가 2배 뛰면 내가 300 받으면 나의 화폐 가치로 받은 소득은 절반 반토막 나는 건데 잘 모르는 거야. 그런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이제 기업도 화폐 환상에 빠질 수 있는데 기업은 상대적으로 근로자보다는 좀 더 정보가 많이 있고 세상 돌아가는 걸 안다 이렇게 보고 얘기를 할 건데 근로자들은 이렇게 화폐 환상에 빠져가지고 명목 변수와 실질 변수를 좀 어려운 표현이긴 해요. 그걸 정확하게 구분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이제 이쪽 적응적 기대다 이렇게 얘기하면요.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밀턴 프리드만이라고 합니다. 프리드만을 중심으로 한 프리드만의 통화주의 이렇게 얘기합니다. 통화주의 학파 이런 사람들은 이제 사람들의 기대를 좀 반영하려고 하지만 역시 뭔가 이렇게 업데이트가 빨리빨리 안 되는 거야. 약간 과거의 정보를 실시간 업데이트는 잘 못해. 그래도 요거보다는 좀 낫긴 하지. 그래서 통화주의와 요 케인즈는 좀 너무 좀 극단적이잖아. 그래서 우리가 뭐 거시경제에서 학파로 얘기할 때는
그냥 케인즈 이후에 뭐라고 해야 되지? 케인즈 키즈라고 해야 되나? 케인즈 학파라고 하는 뒤따르는 사람들의 주장을 얘기할 때는 요 적응적 기대 가설 이렇게 얘기할 거고요. 근데 컴퓨터도 발전하면서 우리가 정보가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뭔가 어떤 의사결정하거나 뭐 할 때도 이용 가능한 한 모든 정보를 활용해서 선택한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다닐 때만 해도 경제학과다 그러면 그냥 경제 언론 미시것이 과목이 하나야. 교수님도 하나. 다른 뭐 강사분이나 교수님이 강의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정해진 대로 그냥 고등학교처럼 그냥 정해진 대로 가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좀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이제 경제학 부전공 복수전공 하는 사람도 많아지니까 뭐 거시나 이런 것들도 과목이 두세 개 이렇게 생기게 되면서 뭐 골라서 들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그래도 그때만 해도 그냥 어떤 교수님이 좋아 이런 것도 그냥 크게 없었어. 그냥 뭐 들을 수 있는 선택지가 몇 개 없었으니까. 근데 요즘 같은 경우는 강의 같은 거 이렇게 선택할 때도 보면은 이용 가능한 한 모든 정보를 다 활용해서 한다고. 저 같은 경우도 어디 숙소를 정한다거나 맛집을 갈 때도 당연히 그런 거 인터넷 검색해봐 가지고 하기도 하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합리적 이용 가능한 한 모든 정보를 다 사용하는 이런 사람들을요 우리가 거시경제 학파 흐름에서는 세자를 붙여요. new 해서 새 시대가 열렸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옛날에 고전학파의 전통을 이어받은 그런 사람들을 이 통화주의에서 더 발전된 거야. 그래서 새고전학파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뭐 이렇게 학파별로 이렇게 뭐 나눠가지고 막 하는 것도 했는데 요즘은 다 필요 없어. 다 새고전학파. 그리고 케인즈 학파도 이 뉴자를 달아가지고 새 케인즈 학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연히 요즘 뭐 거시경제 얘기할 때는 전부 다 새고전학파, 새 케인즈 학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앞에 이거는 그냥 옛날 역사를 배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이제 거시경제가 고전학파, 케인즈학파 이렇게 나눠가지고 좀 보게 되면 그나마 좀 뭔가 재미가 있다고 해야 되나? 복잡할 수는 있는데 그렇게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키울 수 있어서 그렇게 나눠서 얘기를 할 거고, 지금은 당연히 이용 가능한 한 모든 정보를 다 활용을 해서 얘기를 합니다. 물론 그렇게 할지라도 주가라든가 환율이라든가 이거 예측은 인간의 능력의 한계 때문에 갑자기 생각하지 못했던 이용 가능한 한 모든 정보 밖에는 어떤 충격이 오게 되면 그거 어쩔 수 없이 확 당할 수밖에 없으니까 평균적으로 정확하게 예측한다는 거지 당연히 틀리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경제학자들은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뭔가 환율, 주가 예측 이런 거 잘 안 해요. 그냥 이제 막 어그로 끄는 막 유튜버들이 하긴 하는데 경제학 교수님들한테 환율은 어떻게 될까요? 그냥 흐름은 얘기하지.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됐고 트럼프가 되니까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얘기는 하지만 내일 환율이 얼마나 될까요? 그렇게 꼭 집어서 얘기는 안 합니다. 아무튼 정리해 보면, 그리고 이제 어차피 틀린다 그렇게 맞추기 힘들다라는 거 많이 볼 기회가 있을 겁니다. 자, 지금 뭘 얘기하는 거냐면 요거는 옛날에 초기에 필립스 커브 여기에서는 이 필립스라는 곡선이 요게 우하향한다라고 하면 이게 의미가 뭐냐면, 자 요거의 의미는 같은 거로 보시면 돼. 뭐냐면 AS 곡선이 우상향한다랑 같은 걸로 보시면 돼요. 아니 AS 곡선이 우상향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라고 하면은요 이게 케인즈의 주장이라 할 수 있는 총수요 관리 정책이 효과가 있다는 거야. 만약에 요 A라는 상태에서 아니 물가가 지금 너무 높네 이렇게 생각하면, 경제가 과열됐네 생각하면 총수요 곡선을 이렇게 조정을 하면 물가를 좀 낮출 수 있고요. 아이고 지금 국민소득 수준이 좀 낮네 완전고용 수준으로 올려야겠어 그러면 이렇게 총수요를 AD 제로에서 1이라든가 2로 조정을 해서요 국민소득과 물가를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다라는 게 담겨 있는 거예요. 자 다시 AS 곡선이 우상향 하잖아.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여기 총수요에 정부 지출 이런 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총수요 관리 정책이라 해. 나중에 많이 배울 거예요. 그래서 총수요 관리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통화량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거나 이걸 통화 정책이라 합니다. 주로 이제 한국은행에서 이제 그거를 사용하는 거죠. 금리를 이용해서. 아니면 재정 정책이라 합니다. 경기가 침체가 되면 정부가 돈을 풀거나 보조금을 주거나 아니면 텍스를 깎아주는 거야. 이걸 통해 가지고 일자리를 막 만들고 해서 경기를 부양시키는 거지. 경제가 과열되면 세금을 많이 때리는 거야. 그럼 사람들이 어이구 세금 내고 나니까 내가 쓸 돈이 없네 해가지고 지나치게 과열된 걸 안정화시킬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의 유용성이 효과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지난번에 본 것처럼 AS가 상방 이동하는 오일 쇼크 같은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 같은 그런 경우에는 스태그플레이션에 직면하게 되니까 조금 딜레마에 빠지긴 해요. 아무튼 근데 총수요 곡선을 조정해 가지고 뭐 원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라는 강한 자신감. 그래서 만약에 지금 상황이 여기야, 여기 B야, 경기가 좀 침체돼 있고 실업률이 높아. 그래서 실업률이 높으면 정부가 나서 가지고 아이고 경제가 침체됐네. 실업률이 높아요. 침체됐네. 그럼 경기 부양책을 쓰게 되면 이렇게 물가는 좀 올라가지만 인플레는 발생하지만 실업률은 줄일 수 있다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자, 다시 정리하면 필립스 곡선이 우하향한다. AS 곡선이 우상향한다. 이거는 케인즈가 얘기하는 정부의 경기 조정 능력이 효과적이다. 그거를 암시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기대를 이제 반영하는 걸로 이렇게 오게 된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오일 쇼크가 발생했거나 이랬을 때 아니 수요에서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얘는 AS 곡선이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이라고 했어요. 상방으로 이동한다. 이렇게 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여러분 다시 AS 곡선이 뭐라고? 필립스 곡선하고 똑같은 얘기야. 그러니까 AS 곡선이 상방 이동했다 그러면 필립스 곡선도 이동하는데 얘가 상방 이동하면 국민소득은 주어졌는데 물가가 올라가니까 필립스 곡선도 상방 이동했다. 그렇게 볼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다 잠깐 다시 정리하면 Y가 있고 P가 있는데 AS 곡선이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상방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오일 쇼크가 발생했을 때 해서 지난번에 했는데 아니면 AS 곡선이 비용과 관련한 의미라고 그랬죠. 코스트가 반영된 비용 곡선 이렇게 생각해 달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봐. 그래서 이렇게 비용이 증가했다 할 수 있는데 근로자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미래에 대해서 예상하면서 임금 협상을 한다고. 옛날에는 약간 바보같이 회사에서 고용주가 주는 대로 그냥 받았어. 그리고 뭐 이렇게 경제가 좋지 않으니까 일 취업만 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됐는데 환상에서 탈피를 하게 됩니다. 근로자가 이제 깨달음을 얻게 돼. 그래서 근로자가 각성을 하는 겁니다. 이제 예상을 하는 거지. 그래서 근로자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앞으로 물가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가 어떤 의사결정할 때 환율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자율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게 우리의 많은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그래서 근로자가 봤을 때 물가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면 아니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근로자 입장에서 봤을 때 근로자 입장에서는 내가 월급을 받아가지고 사과를 몇 개 살 수 있는가, 그게 중요한 건데요. 실질임금이 중요하다고. 근데 실질임금은 P를 W로 나눠준 거, 이게 실질임금이야. 그러니까 어떤 변수를 P로 나눠주면 그게 실질 변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게 되면 요거는
명목 임금이라 합니다. 명목은 화폐 가치로 나타낸 임금이야. 명목 임금이 만약에 1,000원이라 할게요. 그러니까 끝에 원이 붙는 거지. 1원짜리 1,000개 이렇게. 자, 이거는 물가예요. 물가 수준. 요거는 만약에 100원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만약에 사과 하나의 가격이 100원이다 라고 하면 1원짜리 100개 줘야지 사과 하나랑 교환된다는 뜻이야.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명목임금을 이렇게 물가로 나눠주게 되면 이걸 뭐라고 하냐면 소문자로 쓸게요. 이게 실질 임금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요. 이 앞으로 약간 처음에는 좀 그럴 수 있는데 앞으로 계속 많이 볼 거야. 그러니까 이게 1,000원을 100원으로 나누면 원 지워져서 사과를 10개 구입할 수 있다. 이게 진짜 임금이지. 그래서 실질이라는 것은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상품의 개수로 표현하는 임금이다. 이렇게요. 내가 한 달간 일을 했더니 우리 회사는 실질 임금으로 준다 그러면 한 달 일했더니 사장님이 월급을 줘요. 자, 여기 월급 사과 10개 이렇게 주는 거야. 아니 물건으로 사서 주는 거야.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현실에서 이제 화폐로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1,000원 이렇게 주면 1,000원의 가치가 사과의 가격이 100원이면 사과 10개랑 같은 가치지. 그래서 우리한테는 사실 요것보다는 1원짜리 뭐 이렇게 만원짜리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과 개수, 구매력이 중요해요. 그래서 근로자 입장에서는 요 실질 임금이 그래서 저는 레알이니까 진짜 임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아니 근데 여러분들 근로자들이 이제 미래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막 의사결정을 하는데 물가가 어떻게 될 것인가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요거 예상을 합니다. 아니 요 명목임금은 정해져 있잖아. 1,000원 해가지고 월급 명세서에 찍혀 있단 말이야. 매달 1,000원씩 주기로 한 거야. 이거는 뭐 어차피 정해져 있긴 한 거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물가는 오르락 내리락 이렇게 전반적으로는 이렇게 계속 올라가고 주로 물가 수준 자체가 내려가는 경우는 많지는 않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예상을 하는 거야. 근데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명목임금은 1,000원 이거는 그대로 있는데 근로자들이 물가가 상승할 걸로 예상을 한다 해볼게요. 이건 지금 물가 수준이 아니라 앞으로 다음 물가가 어떻게 될 것인가 예상하는 거야. 예상 물가야. 익스펙테이션이 있어요. 200원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한다 합시다. 이렇게. 오케이. 그러니까 근로자 입장에서는 아니 물가가 만약에 안 올랐다 할게. 그냥 100원이야 100원. 100원임에도 불구하고 아니야 오를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 미리 근로자들 입장에서 어떻게 됩니까? 똑똑한 근로자들이니까 거기에 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상을 하면 요 예상 기대를 하면 기대를 반영해서 어떤 의사결정을 합니다. 선택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만약에 명목임금 사장님이 그냥 1,000원 준대. 연봉을 내가 사인하려고 했어. 근데 물가가 200원이 될 거로 예상이 돼. 근데 만약에 그전처럼 그냥 사인해버리면 나의 실질 임금은 어떻게 됩니까? 떨어지잖아. 1,000원 그대로인데 200원이면 사과를 5개밖에 못 산다고. 그래서 요거를 표시하면 소문자로 썼어. 2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얘가 올라가 버리면 이거 전체 값이 떨어질 걸로 예상된다고. 그래서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는데 그냥 차근히 들으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 그냥 뭐 당연하지 그런 얘기야. 근데 거시경작에서 좀 더 많이 얘기할 거예요. 예상 실질 임금이 어떻게 됩니까? 하락해. 그러니까 뭐야? 내가 지난달 아니면 작년처럼 1,000원 받으면 이걸로 집에 돈을 갖다 줬을 때 우리 가족이 먹고 살 수 있는 사과의 개수가 줄어드네. 근데 분명히 사장님은 저거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내가 모르겠지 하면서 그냥 이렇게 고생했어 하고 1,000원 그대로 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 근로자 입장에선 나름대로 요게 예상이 되면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까요? 얘기해야지.
저희 사장님 이거요 앞으로 물가가 2배로 올라갈 것 같은데 임금을 그대로 주시면 저의 삶의 수준은 떨어집니다. 제가 생산성이나 하는 일이나 회사에 기여하는 바는 지난달, 작년 그거랑 똑같은데 여기 저는 자꾸 가난해지니까 요거 맞춰서 올려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장님도 속으로는 어떻게 알았지? 이렇게 놀라긴 하겠지. 모르면 넘어가려고 했는데 사장님도 아이고 안 그래도 요거를 올려주려고 했습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얘를 올려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해 가시죠? 그래야 실질 임금이 떨어지지 않게 된다고. 그래서 이거 하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근로자는 어떻게 행동합니까? 근로자는 임금 명목임금이야. 명목임금을 인상을 요구합니다. 요거를 인상을 요구하게 되고요. 오케이. 그럼 명목임금 인상을 요구하게 되니까 그러면 요거 두 개 기존과 똑같이 유지가 되겠지. 근데 이 상황을 가만히 보면 근로자들이 지금 어떻게 생각했냐면 사실은 좀 뭔가 잘못 예상을 했어. 물가가 원래 100원에서 그대로 있는데 아니야 분명히 오를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물가 수준은 그대로 100원인데 예상하는 물가 수준은 더 높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 예, 분자에 나와 있는 W는 똑같으니까 물가 수준만 놓고 보면 얘는 200원이 될 거라고 예상을 했고요. 실제는 사실 100원이었다고 할게. 그러니까 잘못 기대하는 거지. 우리가 예측이 빗나갈 수 있잖아.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불수능이 아닐까? 물수능이 아닐까? 예상했는데 그게 이제 틀릴 수 있는 거지. 이렇게 되는 경우를요. 과다기대라고 합니다. 과대기대라고 할게요. 과대기대 이렇게 되면 근데 근로자가 이렇게 임금 인상을 요구하게 되니까 회사에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명목임금이 올라가게 되면 이게 비용의 인상으로 작동하는 거지. 그래서 비용의 상승으로 작용하게 되고 작용하여 아니 우리 AS 곡선이 뭐라고요? 코스트 관련된 비용 곡선이라 그랬어. 그러니까 비용이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요거랑 똑같이. 그래서 비용이 상승하여 AS 곡선은 상방으로 이동한다. 이렇게요. 그래서 이제 케인작파 경제학자들은 사실은 기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 근데 이제 이쪽 고전학파 계통의 프리드만을 중심으로 한 요런 사람들이 기대를 좀 반영하면서 빡빡빡 우기게 되다가 합리적 기대까지는 또 다른 얘기니까 넘어가더라도 이렇게 근로자들이 착각에 빠져요. 과소기대, 과다기대, 과대기대지. 이렇게 하게 되면 비용을 올려주세요 등등등 이런 요구로 인해서 AS 곡선이 이동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요 나중에 요거는 거시경제학에서 하세요. AS 곡선이 이동하는 AS 곡선이 특히 여기서 상방 이동하는 걸 보면 이동을 할 수 있는데 하는 요인은 그래서 이제 케인작파 쪽에서는 저쪽에 얘기하는 비용을 증가시키는 요인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코스트에 영향을 주는 요인과 근로자들이 예상을 합니다. 예상을 하는데 이렇게 착각하는 거야. 특히 언제 상방 이동합니까? 라고 하면 비용이 증가시키는 이렇게 할까요? 상방으로 상방 하방이 더 좋아요. 근데 옆에서 온 좌측이겠지. 그래서 코스트가 증가시키는 경우 요거와 여기 AS 곡선이 우리 지난 시간에 살짝만 했었는데 우리가 노동시장에서의 노동 공급과 수요 거기서 해가지고 생산하면서 이렇게 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비용이 어떻게 되냐 해서 기업의 이윤극대화로 살짝 그냥 우상향 얘기했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노동자들이 과다 기대를 하게 되면 요인
이렇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는 기대를 반영한 이런 얘기를 많이 할 거예요. 자, 그러면 뭐 하려고 여기까지 왔습니까 하면 AS 곡선이 이동할 수도 있다. AS 곡선이 이동하면 필립스 곡선이 이동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특히 요 기대에 초점을 맞춰 가지고요. 기대에 초점을 맞춰서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과대 기대를 하게 되면 상방 이동한다. 거기까지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아니 그러면 AS 곡선이 이동한다. 이 얘기는 필립스 곡선이 여기 보면 같이 상방 이동하는 겁니다. 상방으로 이동한다. 이렇게 똑같이 묶을 수 있어. AS 곡선과 필립스 곡선은 동전에 비친 거울에 비친 그 카메라 찍을 때 좌측 우측 바뀌는 그거야. 왼손 오른손 그것처럼. 그러니까 약간 닮은 꼴입니다. 방향만 반대가 되는 거지. AS가 우상향, 우하향, 수직, 수직 이렇게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멀리 돌아왔는데 필립스 곡선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 있잖아. 아니 얘가 이동할 수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본 것처럼 노동자들이나 사람들이 물가에 대한 기대하는 게 달라지게 되면 AS 곡선이 이동할 수 있고 필립스 곡선이 이동할 수 있겠구나 해서요. 여기에서 필립스 곡선에다가 그 제목이 그렇게 붙어 있어요. 기대부가 필립스 곡선 이렇게 붙어 있어요. 부가라는 게 더해졌다는 거야. 우리 부가가치 이런 거 나중에 할 텐데 이게 added 됐다는 거야. 기대가 추가로 하세요. 추가. 옛날 한자식으로 해서 뭐 추가도 그렇긴 한데 한자 뭐 부가 이걸 많이 써서 근데 기대부가 필립스 곡선, 기대 추가 필립스 곡선이라는 거야. 이렇게요. 네, 이해 가시겠어요? 자, 그래서 저기 나와 있는 요 필립스 곡선에다가 기대를 하나 더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거기 식을 표현했는데 물가 상승률을 파이라고 그냥 쓸게. 파이는 마이너스 알파 U 마이너스 자연 실험률 이렇게 있고 이게 이제 원래 필립스 곡선이었잖아. 여기에다가 기대를 하나 더 집어넣습니다. 기대부가 필립스 커브 요거를 하나 더 추가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요 메커니즘은 살짝 좀 어려워요. 어려우니까 그냥 요 정도 보시고 이해할 것 같네 정도만 하시면 돼. 나중에 많이 할 거고 여러분들은 필립스 곡선이 발전됐구나. 요 정도 기대가 추가됐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필립스 곡선 여기 살짝 그래프만 그리고 볼게요. 거기 나와 있는 뒤에 그 기대부가 필립스 곡선과 AS 곡선 변화하는 359페이지에 뭐 화폐 환상 이런 얘기도 있는데 살짝은 읽어보시고 그 다음 페이지에 그래프를 좀 보셔야 되는데 이게 좀 어려워. 이거는 거시경작에서도 계속 많이 할 거니까 그거까지는 안 하셔도 되고요. 요 정도만 보시죠. 자, 다시 기대부가 필립스 커브 마이너스 알파 U 플러스 알파 UN 플러스 기대가 추가됐습니다. 이렇게 여기까지만 잘 보세요. 아니 그러면 우리가 그래프를 이렇게 그리는데 여기 실업률이고 물가 상승률 이렇게 있죠. 자, 여기 보시면 얘가 관심사 두 주인공을 찾으셔야 돼요. 이렇게 둘이 관심사야. 알파는 아무 얘기 안 하면 플러스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부호가 있으니까 우하향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게 바로 기울기고요. 저기 왼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 나와 있는 요 부분 있잖아. 이게 앞에 요 기대 인플레이션이 하나 추가됐는데 수직축의 절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기계적으로 보면 기대가 추가됐군. 수직축 절편이 어떻게 돼? 알파 UN 플러스 기대의 인플레이션하고 이런 식으로 우하향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필립스 커브. 오케이? 그럼 지금 여기서 얘기하려는 것은 뭡니까 하면 기대부가 필립스 커브에서 사람들이 물가가 여기는 물가 상승률인데 요거 그냥 피 같은 걸로 보세요. 그럼 물가가 상승할 걸로 예상을 하게 되면
여기 비용 증가하게 되는 결과가 돼서 AS가 상방 이동하잖아. 그러니까 똑같은 메커니즘으로 기대가 올라가게 되면 이렇게 상승시,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필립스 커브가 이런 식으로 상방 이동한다라는 거, 그것만 잘 보시면 되겠어요. 여기 절편이 올라가니까 그렇죠. 기울기는 똑같고. 오케이? 그거까지만 잘 보시죠. 그래서 따라서 정리를 하면 얘가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상승시, 여러분 이거는 수요 공급 때부터 얘기하는 건데 여기 나와 있는 파이랑 U가 이 모형 내에서 결정되는 내생 변수라 해요. 그래서 얘가 변하면 곡선상의 이동이라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얘가 변하면 A에서 B 이렇게 처음에 하실 때 파이의 변화는 필립스 커브 곡선상에서 이동입니다. 이동이야. 곡선은 그대로 있고, 근데 기대 물가가 상승 시 이때는 필립스 곡선 자체가 이동하는데 특히 상방으로 이동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가세요. 좀 어려워.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필립스 곡선이 뭐다 그 정도만 보고 AS 곡선과의 관계 닮은 꼴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서 조금 더 들어갔는데 뭐가 더 들어갔냐면 기대가, 다양한 기대가 거기 보시면 오른쪽에 361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그거 그냥 넘어가세요. 그래서 이런 기대들이 있는데 뭐 우선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거나 요 적응적 기대를 많이 쓰긴 하는데 이쪽에서는 기대 추가 필립스 커브는, 그래서 함적 기대로 다시 더 넣기도 해요. 기대가 반영되면은 필립스 커브 곡선 자체가 이동을 하게 되고, 기대가 이게 과다 기대를 하게 되면 특히 상방으로 이동한다. 그 정도만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는 360페이지에는 총수요 곡선, 총공급 곡선, 특히 AS 곡선이 상방 이동하는 그림하고요. 필립스 커브가 상방 이동하는 거랑 같이 연결해서 표현을 해서 거기 보시면 그림 밑에 자연 실업률 가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거는 좀 설명이 좀 부족해가지고 그냥 요 정도까지만 하시고 나중에 좀 볼 일이 있을 거예요. 근데 아이디어만 살짝 맞히고 조금만 말씀드리고 그냥 끝내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살짝 봅시다. 아니 거기 한번 보시면 이렇게 AS 곡선, 필립스 커브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게 장기 AS 곡선은 이제 장기의 롱런 AS 곡선, 이게 완전 고용 국민소득입니다. 여기도 장기 필립스 커브는 자연 실업률, 이게 완전 고용 국민소득에서의 실업률 이렇게 돼 있어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단기는 이 자연 실업률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요. 예, 잠깐 6분만 할게요. 네, 6분만 합시다. 여기 필립스 커브 잠깐 써요. U-UN 플러스 파이 2 이렇게. 여러분 자연 실업률은 어떻게 구합니까? 라고 하면은요. 아니 우리가 요 식에서 봤을 때 파이와 파이 2가 만약에 같으면 이거이면 그냥 1차함수식에서 알 수가 있네. 얘와 얘 지워지네. 그러니까 이거 지우니까 이게 빵이야. 알파는 빵이 아닙니다. 그럼 그때 실업률 있잖아. 그때 실업률이 자연 실업률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해 가세요? 좀 알듯 말듯. 자, 그래서 여기가 실업률인데 파이라는 물가 상승률이 여러분 여기가 빵이야. 빵. 여기가. 그러면 단기의 필립스 커브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이게 단기라고 해서 숏런 해서 필립스 커브라고 하는데 여기가 자연 실업률인데 여기에 살펴보면 자연 실업률일 때 그때 실업률 만나는 건데, 그러면 여기에 기대 인플레이션율은 얼마입니까 하면 빵 이렇게 돼요. 빵일 때 실제 실업 여기 물가 상승률도 빵, 얘도 빵. 그때 여기 지나가는 부분. 아니면 극단적으로
필립스 커브가 이렇게 해서 X축을 지나가는 부분이 자연 실업률이다. 우선은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오케이, 우선 요거 보이시죠?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물가 상승률 나와 있는 단기에 AS 곡선이 이렇게 있고, 단기 AS 곡선 이렇게요. 요거는 살짝 관계만 보시고요. 그 다음 여기 종수요 곡선, 여기가 이제 사실은 A라고 하면 그러니까 A로 합시다. 그냥 여기 A점 이런 식으로 해서 저기 A점이 여기에 A점이다 보시면 돼요. 여기는 이제 물가 상승률로 표현한 거고, 여기 이제 물가 수준으로 표현하는 거니까 뭐 100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스토리만 살짝 여기다 더 입히면 이렇게 됩니다. 정부가요, 뭐야, 완전 고용 국민소득보다 여기 정부가 여기 들어가는 거 보이세요? 총수요에 들어가야 돼. 정부의 어떤 정책, 정부 지출을 증가시키거나 요 총수요에 CIG 요게 들어가 있어요. 재정정책, 통화정책 다 이제 들어가 있는 거야. 여기 AD에 요게 들어가 있는데 경기를 부양시켜야지 라고 하면은 정부 지출을 증가시킨다 할게요. 그럼 이렇게 올라갑니다. AD1 이렇게 해요. 이거 우리가 봤지. 그래서 총수요 관리 정책 하는 것처럼 정부가 정부 지출을 늘리거나 통화량을 증가시키면 이렇게 되는데, 여기 B점으로 이렇게 옵니다. 그 어떻게 돼? 여기가 완전 고용 국민소득 수준인데 그거보다 국민소득이 뭐 110 해가지고 더 이렇게 크게 됩니다. 아니, 나의 지금 잠재력이 100이 지금 잠재 완전 고용 국민소득 수준인데 그보다 생산량을 더 많이 하게 된 거야. 이 약간 과열된 거 아니야? 선풍기를 지나치게 돌리거나 우리 몸도 과다 사용하게 되면 약간 오버페이스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물가도 올라가네. 자,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는 게 뭐냐면 자연 실업률 뭐 대략 뭐 5% 이렇게 될 수가 있는데, 여기에 가는 거야. B 이렇게. 인플레는 약간 발생하지. 인플레가 이렇게 일어나요. 물가는 상승하는데 국민소득은 증가합니다. 그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실업률은 완전 고용 자연 실업률보다 작아집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시는 게 중요해. 뭐 4%라 할게요. 이렇게.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냐면 인플레 수준이 되는 건데 기대 물가는 빵인데 실제로 여기 보시면은 어떻게 돼? 물가가 올라가 버리게 되는 거네. 좀 어렵죠? 근데 살짝 우선 보세요. 우선 여기서는 요것만 보세요. 완전 고용 국민소득 수준보다 B점이 이렇게 되면 과다 생산이라니까. 과다 생산. 과열된 거라니까. 그 실업률을 따지게 되면 실업률이 여기 나와 있는 자연 실업률보다 지금 훨씬 더 실업률이 더 줄어드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자연 실업률이 빵이 아니야. 우리 지난번에 본 것처럼 완전 고용 상태에서 실업률이 빵이다. 이건 북한이나 가능하다고 그랬지. 이게 가만히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사람 볼 수가 없어. 그럼 당장 잡아다가 일을 시키는데, 이거는 뭐하냐 너 일 안 하고? 저는 지금 제가 원하는 직장을 탐색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자연 실업률은 빵은 아닙니다. 근데 그거보다도 더 낮은 상태가 되니까 과열된 상태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작동되는 거야. 노동자들이 딱 보니까 뭐야, 물가가 100인 줄 알았는데 경제가 국민소득이 B점 돼서 과열됐는데 물가 수준 자체가 올라갔단 말이지. 오케이. 근데 노동자들 입장에서 봤을 땐 요만큼 올라갔는데 밑에서 보면 사실은 여기서부터 이만큼 올라간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노동자 입장에서는 임금 올려주세요. 요거는 좀 나중에 할 거야. 처음엔 잘 몰라서 요만큼 올려주세요 했는데 이만큼 요만큼 올려주세요 얘기해서 이 C점으로 가게 됩니다. 그럼 이제 물가가 이렇게 올라가게 되니까 여기 마찬가지야. 앞에서 본 것처럼 노동자들이 이제 앞에서 얘기했던 환상에서 빠지지 않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기대 물가가 올라가. 아이고, 이거 물가가 올라가네. 앞으로 더 오를 것 같네. 임금 인상을 요구해야지. 그러면
AS 곡선이 이렇게 상방 이동하게 되고요. C점으로 가게 됩니다. 자, 그게 여기 반영되면 기대 물가가 올라가니까 여기 나와 있었죠. 올라가게 되니까 빵 퍼센트인 줄 알았어. 근데 이만큼 정확하게 올라가는 걸로 예상을 하면 이만큼 올라가죠. 정확하게 예상도 해가지고 이만큼 올라갑니다. 기대 물가가 올라가게 되고 여기에 맞춰서 그래서 필립스 커브가 이런 식으로 상방 이동하게 되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점이 C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물론 이제 뭐 요거보다는 좀 올라가니까 C점이 이렇게 볼 수도 있긴 하겠지. 근데 우선은 간단하게 보면 이렇게. 그래서 근로자들이 예상 실질 임금 기대를 반영하게 되면 국민소득이 이렇게 증가했다 다시 원래 상태로 오는 것처럼 실업률도 낮아졌다가 다시 장기 실업률 상태, 자연 실업률 상태로 복귀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이 정도. 그러니까 뭐 그런 거 있잖아. 우리가 갑자기 뭔가 오늘 공부가 잘 돼서 내가 100만큼의 잠재력을 갖고 있는데 110만큼 가동했어. 어떻게 돼? 그 다음날 늦게 일어나고 몸이 안 좋아가지고 그 다음날은 다시 원래 상태로 회복되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약간 그런 메커니즘으로 보시면 돼요. 그림이 조금 약간 복잡할 수 있는데 이 정도로만 하고요. 더 설명은 거시경작에서 많이 얘기할 거야. 그래서 AS 곡선도 루카스 공급 곡선 해가지고 좀 더 관련져서 얘기를 할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요게 초기의 필립스 곡선, 요게 기대가 부과된 필립스 곡선. 요즘 같은 경우는 어떤 의사결정 할 때 저 기대라는 게 또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기대 부과된 필립스 곡선 가지고 분석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360페이지는 거의 첫 번째 줄에 합리적 기대라고 나와 있죠. 이용 가능한 모든 정보를 다 사용해서 예상을 하려고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건 어떻게 된다? 틀릴 수도 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평균적으로는 정확하게 예상을 하지만 틀릴 수도 있다. 그 정도까지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요 자세한 얘기 AS 곡선하고 필립스 곡선하고요. 그다음에 오콘의 법칙 이런 것들은 나중에 거시경제 모형에서 좀 더 자세하게 많이 할 거고 지금은 관련이 있다 정도까지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재정정책 나와 있는 거는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할게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자, 수고하셨습니다. 예.